공부도 방법이 있다. 아, 네네네. 라고 말씀을 네. 하세요. 어떤 내용인가요? 부모가 아이한테 공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저는 초등까지라고 봐요. 초등에서 끝난다. 왜냐면 초등까지는 아이가 말도 잘 듣고 부모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 하잖아요. 근데 중고등부터는 사실 뭐 부모가 공부하라고 한다고 하나요? 아니죠. 자기가 마음이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초등까지 공부하는 방법을 가이드해 주는 게 부모인데 수영을 한다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아이가 저절로 하나요? 아니죠. 수영도 배웠기 때문에 하는 거고 자전거도 우리가 부모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탈 수 있는 거잖아요. 공부에도 사실 방법이 있어요. 공부에도 방법이 있는데 공부를 잘했던 부모님들은 알아요. 공부를 하는 방법을.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부모님도 계시잖아요. 그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하고 싶은데도 내가 그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그런 과목별 공부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어요. 사실은 좀 공부하셔서 아이들 이렇게 지도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, 그리고 그냥 가장 제가 초등학교 때 효과적이었던 방법은 복습이에요. 복습. 학교에서 뭔가 배우고 오면 집에 와서 아이가 문제집 갖고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는 거였거든요. 저희 두 아이들은 그것을 초등 때 다 했어요.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문제집 갖고 풀리고, 제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첫째 아이는 그걸 제가 채점도 해주고 해줬는데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둘째 아이를 봐줘야 되잖아요. 전 몸은 하나고 워킹맘이고,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이는 사실 초등학교 4학년 때 공부 독립을 했어요. 자기 스스로 문제집 풀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, 진도 따라잡기라고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명명을 했거든요. 진도에 맞춰서 그냥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 풀고 틀린 거 체크하고 그거를 이제 초등학교 6년간 한 거죠. 둘째도 그렇게 했고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어요. 초등학교 6년 동안 했더니까 아이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면서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쭉 치고 나간 거죠. 자기주도적 학습으로. 저희 집 같은 경우 초등 때 하루 1시간 동안은 책 읽는 시간이 있었어요. 8시부터 9시까지. 그때는 저도 쉴 수 있는 거예요. 초등 저학년까지 읽기 독립 전까지는 제가 읽어줬지만 3학년 정도면 읽기 독립이 되거든요. 저도 쉴 겸, 그러니까 아빠는 뭐 늦게 오시니까 그분은 이제 바깥에 계시고 저희 셋이서 그 거실에 앉아서 8시부터 9시까지는 우리 온 가족 3명이 책 읽는 시간이야 라고서 같이 책을 읽었어요. 저희는 이렇게 주말에 도서관에 갔거든요. 주말 일요일 날 오전에 아빠가 차를 몰고 아이랑 같이 타고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2시간 정도 읽고 일주일 동안 빌릴 책을 빌려와요.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읽는 거죠. 그 시간에. 제가 그때 읽었던 책으로 책도 쓰고 작가도 되고 지금 유튜브도 하고, 그러니까 아이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는데 제 성장에도 그 시간이 도움이 되었던 거죠.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 초등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강조해요. 집에서 책 읽는 시간 1시간을 허하라. 같이 하라. 아이만 읽으라 하지 말고 같이, 엄마도 같이 읽어라. 그 시간에 난 내가 좋아하는 책 읽으면 되니까. 그 시간은 컴퓨터도 안 하고 TV도 그렇죠. 안 TV도 안 보고 보고 오로지 독서만. 셋이서 네. 오로지. 근데 초등이나 가능해요. 애들 말 잘 듣거든. 초등 때는. 중고등 때는 안 돼요. 네. 그걸 초등 때 하시면 사실 책 읽는 아이는 공부 잘할 베이스의 기본 베이스는 그냥 다 깔아놓고, 저희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국어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아도 항상 1등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책 읽기 굉장히 강조드려요. 뭐 부모가 뭐 과외 선생님이 돼야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가이드가 되어 달라는 거죠. 작년에 정말 답답한 거예요. 사실 저는 애가 고3이 되면 입시 설명회를 열심히 다녀야지 마음먹었던 학부형이었거든요. 네. 근데 다 모든 게 닫혀버리고 어디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돌렸죠. 입시 카페. 그 수험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카페 있거든요. 그런 카페에 가서 정보를 얻기도 하고, 수험생 학부형들이 또 모여있는 또 카페가 있어요. 그 카페에 가서 얻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저처럼 선배 엄마가 입시를 다 치르고 난 후 쓴 책도 좀 읽어보고, 그리고 이제 블로그, 그리고 유튜브, 이런 온라인을 이용해서 제가 정보를 하나씩 아름아름 얻어간 것 같아요. 예. 제가 이용했던 카페는 수만이라는 그런 수험생들이 모여있는 카페랑, 저는 아이가 이공계 대학을 진학 중이어서 이공계의 별이라는 학부모들 카페가 있어요. 이공계의 별이란 카페, 두 카페 이용했는데, 이런 카페도 사실 미리미리 이렇게 들어가서 가입하고
이렇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등업하려면 한 2주 정도는 걸리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카페는 고3이 되면 가입하시고 등업해 놓으시면은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자소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거기에 많이 공유되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시는 게 따끈따끈한 정보들을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내가 이제 다른 대학교는 다 컴퓨터공학과를 쓰고 서울대는 컴공이 엄청나게 경쟁률이 셌기 때문에 약간 산업공학과를 좀 다른 과로 한번 썼어요. 그랬더니 이제 자소서를 이제 얘가 지원하는 수시 전형 6개의 자소서를 다 각기 다 써야 되는데 다른 데는 컴공과로 다 써놨는데 이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쓰려니까 아이가 좀 많이 막혔나 봐요, 말이에요. 30분 전에 내가 혹시 자소 다 완성됐니? 했는데 그때까지 쓰고 있는 거예요. 진짜 그때 되게 내가 후회 많이 했어요. 그 전날에 밤새서라도 쓰게 할 거 그랬나? 내가 좀 체크 좀 해보고 했나? 그때 심장 정말 쫄깃쫄깃거렸는데 10초 남겨놓고 자소서 들어갔어요. 자소서가요, 애들 굉장히 힘들어해요. 왜냐면 그 자기가 3년 동안 했던 모든 활동을 몇 천자에다 다 녹여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정답도 없잖아요. 끝없는 창작의 고통이에요, 자소서는. 그래서 사실 아이가 방학 때부터 사실 쓰기는 시작했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. 자꾸 밀리는 거예요. 공부해야 돼? 밀리고. 뭐 하다가 자꾸 밀어놓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자소서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많이 말썽도 많이 해요.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상당수 학부모들이 그 사교육에 의존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.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학군지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교육을 받으려면 뭐 강남 대치동이라든지 뭐 중계동, 목동, 뭐 분당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. 너무 멀고 저희가 워킹맘이다 보니까 그걸 알아봐주고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좀 도와주지 뭐 어느 정도 우리 사회생활 경험도 있다 보니까 너를 가장 잘 아는 거는 엄마이지 않을까 싶었어요.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아는 거는 부모님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다른 건 의존하지 않고 그냥 아이랑만 같이 했고 받았던 거는 구청에서 무료로 아이들한테 해주는 그런 컨설팅이 있어요.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이용하세요라고 학교에서 알려주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또 다른 구청도 보니까 있어요. 한 번은 아이 수시 원서 라인 잡을 때, 그리고 한 번은 그 서울대 입시 면접 준비할 때 서로 다른 구청에 갔어요. 그 수시 원서 라인 가서 아이 학생부 같은 거 다 출력해서 가니까 이런 거 데이터 같은 거 딱 보여주시면서 이 아이는 이 정도 지원하면 굉장히 안정권일 것 같습니다. 이런 걸 잡아주시더라고요. 그리고 그 면접 준비할 때는 거기 가서 아이 학생부랑 자소서를 내미니까 거기에 관련된 질문을 해주셨다고. 아이가 혼자 갔거든요. 그래서 그 질문 연습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미 구청에서 한번 입증하신 분들이잖아요.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막 돈 싸들고 가서 사교육 이용 안 하셔도 이렇게 구청 거 이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네. 사실 1, 2학년 때는 아이 교과 내신 챙기고 작년 저희 고3은 비교과 스펙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. 개인 봉사도 해야 되고 수상, 뭐 독서, 뭐 여러 가지 자율 동아리 이런 것에 신경 쓸 것이 부모들이 사실 많이 있긴 했어요. 근데 지금 고1부터는 그게 싹 사라졌거든요. 대입 미반영 되기 때문에 오로지 신중의 신, 내신.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은 이제 내신밖에 없어요. 남아있는 게. 그래서 그냥 공부는 아이가 하게 잘 하시고 엄마는 입시 공부 그냥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정도 하고 있다가 그 고3 때 되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게 입시가 그 학교마다 대학마다 발표하는 그게 달라요. 작년 게 전형이 다르고 올해 거 전형이 또 다르거든요. 그래서 한 4, 5월 정도 되면 대학 입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수시 모집 요강을 다운받아서 체크해 보셔야 돼요. 8월 달 정도에 여름방학에 자소서 그걸 해놓으셔야 돼요. 왜냐하면 학기 중에 너무 바쁘니까 자소서 작업을 8월 달에 정도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9월 달에 그리고 수시 원서 써야 되니까 그 수시 원서 쓸 곳 6곳 정해 놓으셔야 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이제 면접 준비해야 되죠.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해야 되죠. 그리고 12월 달에는 발표 기다려야 되죠.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그게 다 있어요. 스케줄이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거에 맞게 아이랑 같이 하셔야 돼요.
돈 안 들려면 부모가 좀 수고로움을 하는 게 필요하죠. 예. 수능까지 앞으로 석 달 조금 더 남았어요. 지금은 좀 어떻게 좀 이렇게 한번 하세요라고 이야기해 줄 게 있나요? 아이가 고3이 되면 사실 굉장히 힘들어해요. 뭐 내신이 안 나올 때도 너무 힘들고 해야 될 거 좀 많아 죽겠는데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. 그때 엄마가 불안해하지 마시고 아이를 좀 끌어안아 줄 수 있고 그런 엄마가 입시 정보도 이렇게 같이 알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이 딱인 것 같아요. 뭐 대신 떼어주는 건 아니지만 네가 힘들 때 엄마가 격려해 주기도 하고 잘할 때는 뭐 시험 잘 봤을 때 박수도 쳐주면서 아이가 그런 마라톤 입시, 19년이라는 그런 마라톤 입시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엄마가 그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. 근데 그 두려움을 없애려면 입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면 그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질 것 같아요. 모르니까 미지의 세계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. 잘 몰라서 좀 공부하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네, 고3 엄마도. 이렇게 입시라는 큰 산을 넘고 나면 아이랑 저랑 여러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. 수시 원서 쓸 때, 자소 썼을 때, 그리고 면접할 때, 면접날도 막 데려다 줘야 돼요. 면접날. 그리고 수능시험 도시락 싸줄 때. 막 여러 가지를 같이 막 한단 말이에요. 뭔가 이렇게 같이 하면서 약간의 전우회 같은 게 생겨요. 끝나고 나면 동지회 같은 게 아이랑 이렇게 같이 하고 나면 끈끈한 어느 전우회가 생겨서 우리 서로 딱 이렇게 합격자 발표 딱 나고서 서로 수고했다고 하이파이브 막 하면서 애썼어 막 그러면서 우리 해냈어 막 이러면서 아이랑 저랑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걸 느꼈거든요. 약간 동지애, 전우회 그런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전우회가 생겨요. 이 고3을 같이 한번 치르고 나면 큰 산을 넘고 큰 산을 넘고 나니까 예. 네,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어머니들 많이 불안하시고 하실 텐데 우리 아이 믿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그 성적에서 입시 전략과 그 전술을 좀 잘 짜주면 아이가 갈 대학에서 한 단계 정도 레벨은 입시 전략과 전술을 좀 하면 한 단계 정도 올려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입시에 대한 그런 정보를 조금 공부하시면 우리 아이 레벨 한 단계 정도 올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준다. 아이들마다 사실 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. 어떤 애는 봄에 피는 애, 여름, 가을, 겨울에 피는 애. 우리 애가 봄에 꽃이 다 피면 좋겠죠. 근데 아이는 그 갖고 있는 씨앗이 여름이나 가을, 겨울에 피는 씨앗을 갖고 있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. 근데 봄에 막 꽃을 튀었으면 하는 마음에 아이한테 푸시하고 뭐 이렇게 닥달하기보다는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면 올바른 방법으로 양육을 잘하면 그 아이는 언젠가 여름에, 가을에, 겨울에 꽃이 피니까 아이를 믿고 기다려주고 아이와 함께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네.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예. 네.